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기만세 채널의 어기더기라고 하죠? 반갑습니다. 인사드립니다. 네. 네. 약간 텐션이 업됐습니다, 여러분. 왜냐고요? 퇴근하고 와서 좀 놀다가, 자다가 깨서요. 에너지가 충전됐어요. 자다 깼어요. 지금 시간 약 새벽 1시. 자다 깼는데, 유튜브 보다가, 너무 유튜브에 보면, 잘못된 정보들이 조금 넘쳐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뭐 세금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 정보, 부동산 정보, 뭐 돈 버는 방법, 뭐 기타 뭐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. 다양한 얘기들도 많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, 여러분, 세금은 제발 꼭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려요. 세법이라는 게 매년마다 바뀝니다, 여러분. 많이 바뀌어요, 되게. 예. 그래서 사실 세무사들도 그런 개정세법을 쫓아가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양심 고백 한 개 할까요? 전문가라는 사람들, 세무사도 포함이죠. 다 몰라요. 예. 다 몰라요. 변호사요? 다 몰라요. 물어보시면요. 어느 정도 압니다. 하지만 그 내용, 어느 정도를 아는 내용을 통해서 책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찾아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더욱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네. 저 양심 고백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세무사들이 다 모르고 이렇게 찾아보는 실정인데, 아니 비전문가한테 그렇게 부탁대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, 여러분? 제 주위에 전문가들 많거든요. 저랑 제일 친한 친구, 사법고시 패스한 제 친구,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변호사거든요. 몰라요, 물어보면.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 알죠. 디테일한 건 다 찾아봐야 됩니다, 여러분. 그게 바로 전문가예요.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,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능력. 그게 바로 전문가입니다, 여러분. 이해하시죠? 그래서요,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, 대한민국에서 감히 세금에 관하여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다. 전체적인 그 집단의 평균을 봤을 때. 예. 물론 저희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누구냐고요? 세무학과 교수님들 또는 기획재정부 맞나?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. 그분들이 세법 만들거든요. 네. 그 다음이 진짜 세무사다. 그분들은 뭐 세무사 출신들도 많아요. 세무사 출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금 쪽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, 석사나 아니면 박사. 근데 그 분야만 특출나게 뛰어나신 거죠.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세무사가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, 여러분. 농담 안 치고 보통 평균 하루에 근 10통 정도의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, 여러분. 다양합니다. 뭐 증여세, 상속세, 양도세, 그리고 경비 처리 등 뭐 복식 부기 관련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세금에 관한 모든 것. 근데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한 번씩 하다 보면 꼭 보면 어디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. 틀린 정보를. 네. 요즘 사람들 특징이 있죠.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무조건 100%다 맞다. 그래서 요즘 뭐 보면은 뭐 몸이 아플 때 의사들 말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을 더 믿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. 마찬가지예요, 세금도. 네.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넘쳐납니다. 유튜브를 보는데 아유 막 답답해서 제가 막 걷다 대고 막 일일이 댓글로 반박할 수도 없고, 물론 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히려 더 세무사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왜냐하면 그 분야만 보시니까요. 세법이라는 건 아주 다양하거든요. 네.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단순 지식은 부족할지언정 세금에 대한 판단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. 그 이유인즉슨 세무사 공부를 하다 보면 세금 공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
세법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세법학이 뭐냐고 하면 법학이에요, 법학. 단순 세금 암기가 아니라 그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학문이에요. 네. 원리를 이해하고 판례를 공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. 법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딱 알맞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 이 한 권으로서는 다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. 제가 뭐 자만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. 최소한 세법학 공부는 하시고 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다른 직업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. 다만 제가 조금 유튜브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뭐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보면 조금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물론 이해합니다. 그게 세법이란 건 늘 변화하니까. 네. 그게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세금에 대해서 뭔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싶다면 꼭 세무사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세법을 공부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, 여러분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도 사실 다 알 수 없는 게 세법입니다. 워낙 방대하거든요. 세법이라는 거는 종류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국세기본법,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. 국세기본법,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소득세법, 그리고 부가가치세법, 법인세법, 그리고 상증세법, 지방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위에도 뭐 조세범 처벌법 등 뭐 기타 법들이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할게요. 세법만 해도 되게 법 종류가 많아요, 여러분. 법을 해석할 때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이 한 가지 법에 해당된다고 그 조문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들이 충돌되는 사항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제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결론을 그냥 내버린 거예요, 자기들이.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.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. 네, 여러분. 자다 깨가지고 유튜브 보는데 제가 유튜브 엄청 많이 보거든요. 하루에 뭐 보통 뭐 3시간, 4시간 본다 보면 됩니다.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, 저는. 보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무사로서 좀 어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모자 쓰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. 여러분, 약은 약사에게, 세금은 세무사에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